네. 각주 표기할 때 통일 이야기를 실컷 해놓고 빠뜨린 게 있어서 이 얘기만 더 하겠습니다. 네. 저자하고 역자, 즉 지은이와 옮긴이를 표기하는 방법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역이라는 한자어로 얘기할 수가 있고 혹은 지음, 옮김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출판사마다 그걸 다르게 표기하고 있어요. 자기 맘대로 해도 돼요. 대신에 여러분 최소한 '통일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누구 저, 누구 옮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아니면은 누구 지음, 누구 역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기왕이면은 저 역으로 맞춰 주시거나 아니면 지음 옮김으로 맞춰 줘서 표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자와 역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편집자가 있는 경우 편집자는 그 뒤에 나온 출판사 사장님 이거 말고요. 우리 교재처럼 각 챕터마다 글쓴이가 다 달라서 그걸 다 묶어서 편집한 사람이 있는 경우 네. 이것을 어 한자는 누구누구 편이라고 쓰고 또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누구누구 역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교재 같은 경우는 아마 한글로 다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알렉산더 덤베이즈, 수잔 허드슨 역금 했고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팀 옮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금이면 지음, 옮김 이런 게 맞겠죠? 네. 그래서 그런 라임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책을 볼 때마다 그 책마다 그런 단어가 다르다고 해서 각각의 책을 쫓아가서 쓰다 보면 통일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어수선하게 돼요, 자기께. 그러지 마시고 규칙은 이겁니다. 이것은 결국 누군가에게 출처를 알려주기 위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이게 뭐 꺽쇠 모양을 하든 따옴표 모양을 하든 아니면 뭐 두껍게 쓰든 어떤 식을 해서든 내가 내 글 안에서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하면 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아 이 부분이 저자고 이 부분이 책 제목이고 이 부분이 출판사고 연도구나.'라고 알아먹게 통일을 하신다면 된다라는 뜻으로 생각으로 네 그런 줏대를 가지고서 통일을 시켜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주 사소한 사항 페이지를 쓸 때 페이지 32 이런 식으로 만약에 썼다. 이건 맞아요. 그 한국어로 이거 없이 32 쪽이라고 써도 맞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32 쪽에서 35 쪽까지 본 경우에 이게 맞나요? 아닙니다. 그때는 P가 하나 더 붙어요. PP. 그리고 이 점도 생각보다 중요해요. 네. 너무 디테일이라서 제가 이런 건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표시를 하기 때문에 네 어디 가서 무식하게 보이지 맙시다라는 뜻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의 줄임말이고 점이 있다는 건 페이지라고 길게 쓰지 않고 줄여서 쓰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P32는 32 쪽이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늘어날 경우에는 from page to page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PP가 있는데 만약 이 뒷부분이 없다? 그러면 뭐가 있었는데 오탈자인가? 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냥 P만 있으면 '앞에 붙여줘야겠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사실은 표기에 알아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과연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싶겠지만 이런 식으로 막 제 설명을 들으면 뭐가 많고 복잡한 것 같지만 좋은 샘플 논문을 딱 한 개만 그냥 받으시면 그 논문에서 해 놓은 걸 보고 눈치껏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다가 모르시겠으면 그때 가서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처리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시한 설명은 네 형식적인 설명은 넘어가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오늘 머나먼 별빛은 너무 멀리 있어 가지고 녹화를 하지도 못하고 맞춰야 될 것 같고 일단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지난 시간에 참여였고 이번 주가 액티비즘이에요. 그래서 참여와 액티비즘을 하는 김에 딱 그것에 알맞는 전시가 인민미술관에서 하고 있어서 인민미술관에 있는 새 일꾼이라는 전시를 보는 걸로 한 주 수업을 대신할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얼굴도 볼 겸 전시장에서 우르르 만날까 하다가 또 다시 이제 분위기가
예, 코로나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상황으로 다시 돌아옴에 따라서 일단 어떻게 자기의 전시 관람 인증을 할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민미술관은 이미 가보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광화문 사거리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바로 그곳에 동아일보사 건물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뱅이로 유명한 네, 바로 그 앞이기 때문에 위치 정말 가시기 편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하루 수업을 대신하여 갔다 오는데 전혀 부담이 없으실 위치고요. 제가 과천을 보내버리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네, 과한 것 같아서 일민미술관 정도로 하였고 일민미술관의 새 일꾼이란 전시는 지금 무료 관람이기 때문에 제가 더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추천을 하겠습니다. 일민미술관은 기존에도 두잇이라는 전시를 했어요. 그 전시는 한솔리 오브이스트라는 되게 유명한 참여나 액티비즘 쪽으로 아주 굵직하게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큐레이터가 전 세계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하는 전시이고 참여나 액티비즘 쪽 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화나 조각 같은 기존의 작품을 싸들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순회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 나라에 와서 그 나라의 작가들에게 어떤 활동을 주문하고 현장에서 관람객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게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잇 전시를 꽤나 핫했기 때문에 너무 핫한 나머지 전 늦게 갔더니 도록을 사지도 못했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두잇 전시도 이미 보신 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민미술관의 조주영 큐레이터 자체도 한국에서는 또 참여나 액티비즘 쪽으로 계속 꾸준히 전시 기획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민이라는 공간이 그 큐레이터를 통하여 그쪽 계열에서는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의 공간이 이 공간은 이런 쪽 전시를 유난히 잘하더라라고 이미지를 갖는 건 매우 좋은 일이고요. 원래 이러진 않았습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민이 좀 이런 성향을 보이고 있고 이번 전시도 선거와 관련된 전시입니다. 그래서 성관이와 공동으로 이렇게 기획을 한 전시고 또 참여로 박희수 작가라고 올해 작가에서 그 가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통계나 아카이브 형태를 통하여 작업했던 분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전시가 제 기대보다도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보기로 하겠고요. 일단 전시장에 들어가면은 이번 주에 투표해가지고 뭔가 투표를 할 수 있는 용지 같은 거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저도 받았습니다. 네. 새 일꾼 이런 걸 주거든요. 네. 보면은 이게 선거를 굉장히 패러디했기 때문에 끝에 보이세요? 저는 11378번을 받았네요. 네, 요런 식으로 이 티켓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시를 보셨다는 수업 인증을 하시는 방법은 이거를 이렇게 얼굴 옆에 대고 번호 보이고 자기 얼굴 보이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셀카로 찍어가지고 저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하기 싫은 사람은 딴 방법 알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지금 2달 넘게 여러분 얼굴을 못 보고 있는데 출석부에도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네, 자기 얼굴과 이 표딱지를 셀카로 해가지고 과제에 파일로 첨부 파일로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은 전시장에 갔다 왔다라고 출석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나는 정말 가기가 싫다거나 혹은 정말 얼굴을 까고 사진 찍기 싫으신 분은 전시 관람 후기를 그냥 A4 한 장 이하로 작게 쓰셔가지고 첨부 파일로 올려주셔도 전시를 봤다라고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2가지가 있으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전시를 원래 이렇게 추천을 할 때 갔다 와 이러고 그냥 봤니 하고 말아버리고 또 갔다 온 걸 가지고 토론도 안 하고 이러면 좀 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직접 보시면 훨씬 더 많은 걸 깨달으시겠지만 제가 좀 흥미를 돋구기 위한 맛배기로 몇 개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경호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는 1층에 있는 건데 제가 이미 앞 시간에 얘기를 드렸어요. 한 3분 정도 되는 오디오를 들어야 되는 거. 그래서 들으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 들어보시면 좋겠고
음 1 층에 있었던 작업 중에 안규철 작가, 네, 이분은 한예종에서 교수님을 하고 계시는 유명한 작가분인데, 안규철 작가 작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선거 포스터에서 그 선거 후보의 얼굴도 다 지워 버리고 그 문구 있잖아요. 그 문구만 남겨 놓은 채로, 그것도 눈에 띄지 않게 중성색으로 캔버스를 다 발라 버립니다. 그래서 멀리서 언뜻 보면은 어떤 모노크롬 페인팅이라든가 뭐 미니멀 아트 이런 걸 보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가까이 다가와서 보면 그 미묘한 색상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일 듯 안 보일 듯 글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기존에 있었던 선거에 나왔던 문구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러한 작품의 아웃풋도 여러 작가 작품에서 좀 많이 본, 예를 들면 흑백 인종 차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부톤을, 네, 사람 살색이라고 부르는 게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시꺼먼색부터 정말 새하얀 색까지 막 황인종 뭐 라틴인종 막 이런 식의 색깔 톤을 그런 식으로 모노크롬으로 했던 작가도 있었고, 그런 류의, 그래서 딱 보면 어디선가 좀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이제 또 이번 전시에, 네, 정치와 선거와 관련된, 네, 그런 응용 작품처럼 나와 있고요. 그리고 2층 올라가시면 또 사사의 참여 작업이 있습니다. 사사는 안규철 작가가 조금 더 뭐랄까 점잖고 중성적인 정도의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한다면, 사사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조금 더 파격적인, 네, 그런 류의 작업을 해서, 이번에는 그 우리가 투표를 할 때 하는 것처럼 자기 신분증을 까고, 진짜로 자기가 참여를 하고 싶으면 신분증을 까서 신청을 하고, 그리고 자기 사진을 찍고, 사진 밑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뽑았던 대통령 후보들 이름이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네, 자기가 투표에서 표를 줬던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얼굴과 자기 이름이 버젓이 나오고, 자기가 뽑은 사람이 보면 문재인이 제일 많긴 많더라고요. 문재인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들도 나와 있고, 뭐 안철수를 뽑았던 사람들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게 진짜 벽면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근데 뭐 참여를 저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 방법을 통해서 저는 제 사진이 나오고 밑에 신혜성 이렇게 쓴 다음에 제가 뽑았던, 어쨌거나 비밀 투표인데 그것을 까발려서 누군가의 이름을 탕탕탕 써서 벽에 이렇게 딱 걸렸을 때 괜찮을까? 예, 그렇게 하고 싶나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 이제 그 참여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는 미술 작가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참여 예술을 하면 아무래도 지인들이 초반에 좀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딱 아는 작가도 거기에 그렇게 딱, 예, 전시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와, 약간, 네, 그런 기분을 가졌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옵티컬 레이스하고 일상의 실천이라는 팀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수예술 파트에 뭐 그 구분이 좀 애매합니다만은, 네, 그런 쪽에서 학부를 나오고 쭉 이렇게 작업을 했던 작가들이 있는가 하면, 디자인 쪽을 나와서 디자인 활동을 하다가 점점 미술관 전시에 초대를 많이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더 최근의 양상인데, 그중에서 한 10여 년 전부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옵티컬 레이스하고 일상의 실천은 제법 인기가 있는 작가라서 이미 여러분 중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좀 신선하게 보실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옵티컬 레이스와 일상의 실천을 너무 많은 전시에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지겨워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옵티컬 레이스는 이번에는 각 정치인들이 몇 년생인지, 그래서 그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이제
그들의 행적을 이렇게 또 늘 하는 대로 그래프로 표시를 하였는데 거기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은 나이를 1 년에 한 살씩 먹기 때문에 똑같은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요. 쭉 이렇게. 그러면 사선 우상향 방향으로 사선을 그으면서 모두가 이렇게 쫙 나이를 먹어가는데 그걸 봤을 때의 어떤 느낌이 라는 어떤 그 시간과 역사에 대한 어떤 느낌이 좀 다른 작업이랑은 좀 다르게 다가왔었고요. 그리고 일상의 실천 같은 경우는 항상 타이포로 작업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네 신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 주는데 매번 전시 때마다 이런 류의 디자이너 베이스의 또 용역을 받아 작업하시는 스타일의 이런 작가들은 늘 그 전시 컨셉에 맞는 새 작업을 내놓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선거에 대한 거, 정치 선거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1948년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2017년 우리가 치른 마지막 대통령 선거까지 최근 대통령 선거까지에 나왔던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구호들을 전부 다 또박또박 한 단어씩 뽀개 가지고 활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관람객이 마음대로 조합해서 찍어 자기만의 문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업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파벌 정치 몰아내고 병든 황소 갈아치자, 이것은 뭐 1967년도에 나왔던 그런 구호네요. 그렇다면 파벌 정치라든가 갈아치자 뭐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하나의 도장처럼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다른 거랑 조합해서 이렇게 찍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날 전시장에서 봤던 재밌는 것은 귀여운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여운이 도대체 대통령 선거 포스터에 나올 수가 있는 단어인가?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진짜였나?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67년 선거 때 이제 박정희 후보, 당시 후보가 썼던 기나긴 포스터의 기나긴 문구 중에 우리들과 그리고 귀여운 아들, 딸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귀여운 아들, 딸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 귀여운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온 적도 있구나라고 했는데, 이건 하나의 유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유의적인 참여를 통하여 그동안 선거 문구로 나왔던 여러 가지 구호들의 단어의 성향 같은 거를 좀 재밌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제 참여를 유도하는 거였는데, 이 밖에도 저는 이제 너무 중견 이상의 이미 알려진 작가들의 작업을 많이 얘기 드렸다면 여러분과 좀 더 가까운 세대에 더 흥미로운 젊은 작가들 작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를 보시고 전시 감상문 쓰실 분들은요, 제가 지금 언급한 청경우나 옵티컬 레이스, 일상의 실천, 안규철 사사 이 5명 빼고 다른 뭔가를 봤다에 대해서 적어주시면은 제가 전시 보고 오신 걸로 인증을 해드리겠고, 아니고 나는 한 글자도 쓰기 싫다 하시면은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셀카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과 너무 친해지고 싶어요 하시며 셀카 보내면서 전시 감상문까지 쓰시면은 저는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류의 과제는 언제나 100점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를 보러 가시기 전에 일단 한국에서의 참여 미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또 기본 마음가짐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총선을 비롯하여 한국에서의 정치와 선거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전시장을 가신 후에 전시를 보시고 나서 나는 전시를 어떻게 봤나, 어떤 작업을 유난히 관심 있게 보았는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왜 그게 좋았나,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 전시를 보기 전과 후에 내 자신이 달라진 점이 있는가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시를 꼭 보시는 걸로